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1월 20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11월도 하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이번 가을도 끝자락까지 와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그리고 20대까지만 해도 가을을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세월에 좀 시달리면서 이 가을 타는 습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50대에 접어들면서 다시 예전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중에 가을 타시는 분들 계시면요. 이번 가을이 다 가버리기 전에 밖에 나가셔서 떨어지는 낙엽 밟으면서 가을을 좀 만끽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깊어가는 가을 11월 20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정리하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P 500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한 주 동안 지수가 2.44%나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S&P 500 지수는 4,514를 찍고 있는데요. 이 아래쪽에 정보를 보시면 52주 최저점이 3,764였기 때문에 이제 전저점 대비해서는 무려 20%나 S&P 500이 상승을 한 상태고요. 52주 최고점은 4,607이었습니다. 따라서 한 2%만 넘게 이제 상승을 해주면 드디어 52주 최고점을 돌파한다. 엄청난 추세를 최근에 만들어내고 있고요. 나스닥은 더 좋죠. 지금 14,125를 찍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 2.76%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52주 최저점을 보시면 1207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요. 최저점에서 지금 무려 38% 이상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 2% 정도만 더 올라가면 드디어 52주 최고점을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추세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켓 브레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inbiz.com에서 제공하는 S&P 500의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빨간색이 거의 보이지 않죠. 대부분이 녹색으로 지금 물들고 있고요. 따라서 S&P 500에 속해져 있는 500대 기업이 대부분 지난 한 주 동안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눈에 띄는 부분은 여기 시스코가 9.19%나 빠졌고 월마트 역시도 6.52% 떨어지면서 가장 강렬한 빨간색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그 밖에 한 가지 더 도드라지는 점은요. 메가테크 기업들의 녹색보다는 나머지 기업들이 오히려 더 밝은 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조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이 오히려 더 힘을 냈다. 따라서 메가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한 주가 아니었다. 이 점도 우리가 이 차트를 통해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4차 산업혁명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성장 주식들의 움직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주가의 움직임이 좋았던 성장주는 퍼시픽 바이오 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입니다.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28.83% 상승했는데요. 금요일 날 10% 넘게 상승하면서 한 주의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금요일 날 10% 이상 급등한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퍼시픽 바이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UBS가 주식의 등급을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 이상 올라가는 계기가 마련됐는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유전자 시퀀싱 시스템 회사를 레비오의 강력한 수요에 따라서 업그레이드 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레비오라는 시스템은요. 롱 리드 시퀀싱을 지원하는 제품이다. 신상입니다. 이제 출시한 지 한 1년 남짓 됐는데 나오자마자 판매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UBS가 준 거고요. 보시면은 원래 중립의 의견을 주고 있었는데 매수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대신 목표 주가는 원래 13달러에서 10달러로 낮추긴 했고요. 지금 현재 퍼시픽 바이오에 대한 월가의 애널리스트 평균 평가는 매수가 나오고 있고요. 전체 월가의 애널리스트 평균 목표 주가는 12.62달러입니다. 따라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킹알파 애널리스트들은 주식에 매수 등급을 부여하고 있고 시킹알파 퀀트 시스템은 주식에 보유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지난 한 주 동안 힘을 낸 종목들의 이름을 좀 살펴보면요. 크리스퍼가 27.7%나 올라갔습니다. 크리스퍼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속보로 전해드렸죠. 영국에서 세계 최초 유전자 편집 치료제가 승인이 됐다.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27.7%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14.64%나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 방송에서 이거 왜 크리스퍼가 이렇게 안 올라가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됐던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조금 뒤늦게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디타스는 이제 크리스퍼 때문에 올라갔겠죠. 27.51% 상승을 했고요. 사운드 하운드 AI가 24.58% 상승했고요. 인바이테가 플러스 23.18%. 그렇게 되면요. 탑5 중에 지금 유전자 시퀀싱이라든지 유전자 테스트 기업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업이 무려 4종목이나 들어가 있죠. 따라서 지난주에는 유전자 관련 기업이 굉장히 많은 힘을 냈다. 다 이것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 덕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업스타트는 플러스 22.57%, 버진 갤럭틱 플러스 22.35, 펠로톤 플러스 21.85, 블룸 에너지 코퍼레이션 플러스 19.26%, 아이온큐 플러스 19.14, 인페이즈 플러스 19.08, 조비 에비에이션이 18.3% 올라가면서 가장 추세가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대부분의 성장 주식이 플러스를 보이는 한 주였는데요. 이 와중에 떨어진 종목이 9개가 보이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9개 종목은 지난주에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엄청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는 가운데 외롭게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차지 포인트를 보시면요. 한 주 동안 주가가 무려 25.46% 빠졌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무려 35.46% 떨어지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차지포인트의 주가가 금요일날 35% 이상 빠진 이유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러 기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면요. 목요일날 장 마감 이후에 3분기 예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어닝 결과는 아니고요. 앞으로 어닝 결과에서 이러이러한 실적이 발표될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미리 공개를 했는데요. 굉장히 실망스러운 수치가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또한 CEO가 바뀐다라는 소식도 발표를 했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월가에서 차지포인트에 대한 평가 등급을 대부분 다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많은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차지포인트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가 35% 이상 떨어지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요. 미주온 탑 12에 속해져 있는 종목들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온 탑 12 지난주에 11종목은 올라갔고요. 소파이 혼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일단 12종목 중에 주가 흐름이 가장 좋았던 종목은 인피니온이고요. 주가가 15.91% 한 주 만에 급상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비타스가 플러스 10.7%, 테슬라가 플러스 9.15,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플러스 8.48, 우버가 플러스 5.54, 팔란티어 플러스 4.17, 온세미 플러스 3.93, TSMC 플러스 2.20, 엔비디아 플러스 1.99, 아마존 플러스 1.13,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05, 마지막으로 소파이는 1.5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은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최근 미국 증시의 추세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하면 52주 최저점에서 무려 20%나 주가가 급등을 했고요. 나스닥을 보시면 지금 최저점 대비 무려 38%나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은요. 제가 한 달 전에 여러 가지 미국 증시의 전망에 대한 글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을 팔면 안 되는 이유 한 달 전이죠. 그리고 그 밑에 펀드 스트랏, 톱니가 일하고 있는 펀드 스트랏이 얘기하기를 미국 증시는 지금 바닥을 찍었다. 그리고 그 밑에 JP 모간의 스티븐 파커는요. 2024년 중반까지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의 글이 많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보니까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죠. 따라서 이런 기사들이 한 번 더 어떤 주장이었는지 좀 논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과연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 그리고 2023년 말까지 미국 증시는 이러한 모멘텀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이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볼 전망은 바론주라는 투자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제이콥 소네샤인이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입니다. 한번 어떠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11월 주식시장 랠리는 강력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S&P 500 지수는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한다고 애널리스트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추세가 확산될 것이다, 지켜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S&P 500 지수는 2.2%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1.9, 나스닥은 2.4%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러한 상승의 대부분은요, 10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낮게 발표된 화요일날 이루어졌다라고 정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화요일날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낮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 이런 확신이 확산됐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CPI 지수는 정말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전달에 비해서 변동이 없었죠. 0%를 기록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는 0.2% 상승하는 데 그치면서 예상치인 0.3%를 밑돌았다. 따라서 이거는요, 연준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의 CMI 페드 와치 툴에 따르면요, 12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0.2%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따라서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더해서 3월 달에 인하 가능성도 2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S&P 500 지수는 지난 3주 동안 무려 10%나 급등을 했고요. 이렇게 3주 동안 10% 올라가는 거는요, 2020년 이후에 가장 커다란 3주의 상승률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는요, 이번 랠리는 믿을 수 있는 랠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기술적인 분석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현재 4,514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그 얘기는 주요 레벨을 모두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저항선이 있었는데 저항선을 모두 뚫고 지나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단 하나의 저항선만 남았다. 4,520이라고 설명을 하고요. 자, 예전에 4,520에서 한번 막힌 점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지수가 하락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추세를 보일 수 있으면요, 이제 본격적인 상승세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멘텀이 지켜진다면 7월 말에 기록한 올해 장중 최고점인 4,607을 쉽게 회복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밖에 남지 않았죠. 자, 그리고 2022년 1월에 기록한 장중 사상 최고치인 4,818까지도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 한 명이 더 나옵니다. 프리덤 캐피탈 마켓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제이 우드의 얘기에 따르면요, 고점을 찍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현재 모멘텀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너무 크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익 실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지금 만약에 주식을 팔고 나가면 추가적으로 너무나 많이 올라갈 것 같은 이런 걱정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매도 물량이 나오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일부 장애물은 기술적인 것 이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분석을 해보면 굉장히 좋은 추세가 발견이 되지만 아직도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이 돼야 계속해서 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지난주에 S&P 500 지수, 그리고 iShares 20년 이상 국채 상장 지수 펀드, 우리가 이제 TLT라고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ETF죠. 이게 동반 상승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주식시장 그리고 채권시장이 함께 올랐다는 거죠. 채권시장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S&P 500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위해서는 국채 금리가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해야 한다는 신호로 우리가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지표에서 경제가 좀 둔화되고 있는 느낌이 나오고 있죠. 따라서 국채 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상 GDP 성장률이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한 10년물 수익률은 현재 수준에서 머무를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지금 22V 리서치의 설립자 데니스 브루시에르가 하고 있고요.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도 매출을 성장시킬 수 있다.
자,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은요, S&P 500 기업의 매출이 향후 몇 년간 연평균 5.1%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출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료비 그리고 급여 비용은 지금 매출의 성장보다 더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비용은 절감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업이 그렇기 때문에 이익 마진도 늘릴 수 있고요. 자사주 매입에 더 많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매출은 향후 몇 년간 연평균 5.1% 성장하는 데 그칠 거지만 향후 순이익 같은 경우는요 2년간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순이익 곱하기 멀티플이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도 12%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측이 지나치게 좋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실제로 실현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문제다. 따라서 지금은 상승장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추천하는 최고의 테크 주식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과연 골드만은 어떤 주식을 추천하고 있고 그 근거는 뭔지 거기에 관심을 가져서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위험과 보상의 완벽한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몇몇 주목할 만한 기술 대기업을 포함한 주식 추천 목록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추천 주식들은요, 위험성, 즉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리스크랑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보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완벽한 균형, 따라서 위험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확률보다 오히려 더 좋은 종목,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잘 확립되고 확장된 최종 시장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시장에서 위치가 굉장히 뛰어나고 또 한 가지는 기존의 시장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3년 그리고 내년까지도 마진 궤도 개선을 위한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이 얘기는요, 향후의 거시적인 배경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가오는 미래에는 내년부터 향후에 계속해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집중되는 부분은 성장과 수익을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러한 기업을 우리가 찾아서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에 적합한 기업이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계속해서 성장도 가능하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마진의 향상도 꾀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골드만삭스가 탑픽으로 선정한 4종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향후 12개월 동안 만들어낼 수 있는 목표 주가가 190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32.6%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우버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가 59, 9.7%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알파벳은 목표 주가가 154,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는 384라는 굉장히 높은 목표 주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4종목이 선정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 쉐리던의 의견에 따르면요, 아마존은 일단 추가 마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클라우드 사업인 아마존 웹서비스 AWS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 과소평가되어 있다. 사실 구조적인 성장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추가 마진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 해에 걸쳐서 투자를 만들어냈다. 제가 이 부분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2020년, 2021년 2년에 걸쳐서요, 아마존은 엄청난 비용을 소모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마진이 많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투자 자금이 너무나 많이 좀 올라간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때 비용을 많이 소모하면서 사실 엄청난 규모의 배송 서비스의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기업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요, 특별히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과거 2, 3년 동안 구축해 놓은 인프라를 이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아마존은요, 견고한 매출 궤적 그리고 마진 확보를 복합적으로 달성할 것이다. 앞으로 매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마진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추천된 기업은 우버죠. 우버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요, 2023년 초부터 102
20%나 급등한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셰리던 의견에 따르면 우버는 강력한 수요와 공급의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를 독특하게 폭착하는 능력이 있다. 그 얘기는요. 단일 플랫폼에서 단 하나의 앱에서 모빌리티도 하고 배달도 한다. 자, 그런데 이 배달이 처음에는 음식 배달이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을 하나의 앱에서 제공하는 기업이다. 따라서 향후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플레이어로서 떠오르는 양면 플랫폼이 굉장히 낙관적이다. 따라서 슈퍼 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트워크 효과가 계속해서 강력해지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되고 있는 종목은 구글이죠. 셰리돈이 이 회사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이유가 설명되고 있는데요. 일단 검색 그리고 유튜브 가장 중요한 수익원인데요.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알파벳은 대규모 언어 모델인 바드 AI를 통해서 인공지능에 집중하는 점이 굉장히 잠재력이 큰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셰리던이 보기에는요. 알파벳은 향후 3년에서 5년 동안도 지금 현재도 그렇지만 데스크톱 그리고 모바일 컴퓨터 애플리케이션 두 부분 모두 소비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1등 기업이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도요. 계속해서 이러한 선두 자리를 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타 플랫폼주가 최고의 테크주로 선정이 됐는데요. 메타 같은 경우는 세 가지의 주요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AI 프로젝트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공지능을 제대로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메타다. 두 번째는요, 숏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보통 릴스라고 부르는 거죠. 릴즈 같은 경우는요, 계속해서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 숏 비디오를 통한 추가적인 매출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요, 2023년 들어서 굉장히 효율성에 엄청난 중점을 두고 있는 기업이 바로 메타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해서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도 마진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최근 한국에서도 커다란 화제가 되고 있는 공매도 관련된 기사 내용입니다. 공매도의 제왕이라고 부르는 차노스가 드디어 이제 몰락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매도 전문 투자자 짐 차노스가요. 30년 이상 운영해온 헤지 펀드를 폐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그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 차노스 앤 컴퍼니가 있는데요. 결국은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보도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시면요. 2008년만 해도 60억 달러에 이르렀던 자산의 규모가 이제는 3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억 달러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거의 이제 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까지 회사가 쫄딱 망한 이유를 차노스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차노스 같은 경우는요, 2001년에 에너지 회사 앨론이 파산하기 전에 공매도를 하면서 적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고요. 또한 실패로 돌아가긴 했지만 테슬라의 공매도를 한 것으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요, 일부 고객을 위한 자문, 리서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요. 지금 현재 데이터 저장 기업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신탁을 공매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저씨가 좀 많이 자신감을 잃은 것 같습니다. 뭐라고 덧붙였냐면요. 금리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여기 데이터 저장 기업에 공매도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어떤 기업이냐면요. 제가 좀 찾아봤더니 디지털 리얼티 그리고 에키닉스 같은 기업에 공매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노스 앤 코의 펀드는요. 올해 들어서 S&P 500은 이제 20% 가까이 상승을 했죠. 자, 그런데 동기간에 현재까지 마이너스 4%로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다면요. 역시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확률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확률이란 얘기는요. 주식 투자는 미래를 예측하면서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확실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요. 어떠한 방식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공매도는요. 기본적으로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과거 미국 증시의 역사를 10년을 뒤돌아 봐도 그렇고 20년, 50년, 100년을 봐도요. 항상 미국 증시는 한 70% 이상의 확률을 가지고 상승을 해왔습니다.
떨어지는 구간은 30%도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굳이 70%의 확률을 버리고 30%의 투자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매도는요, 결정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매도는요, 정말 잘 베팅을 했다 해도 최대 수익률이 100%에 불과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 완전히 쫄딱 망해도 떨어지는 것은 100%에 막혀지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가의 상승에 베팅을 한다면 100%를 넘어서 200%, 300%, 500%, 나아가서 1000% 이상의 확률에 도전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봤을 때 공매도는 확률이 떨어지는 게임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공매도의 제왕, 차노스의 몰락은 어떻게 보면 예고된 것이 아니었나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공매도의 제왕, 차노스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때마침 월프 리서치라는 투자 기관에서 지금 현재 공매도에 가장 적합한 종목들의 이름을 리스트로 전달해 줬는데요. 자, 어떤 종목들이 선정이 됐는지 직접 한번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울프 리서치에 따르면 지금 공매도할 가치가 있는 주식이 몇 가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울프는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현명한 투자처가 되지 못할 만한 종목이 몇 가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선정되는지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러한 종목을 찾기 위해서 울프 리서치는요, 16가지나 되는 기준을 가지고 추려낸 공매도 추천 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요, 평가 기준이 16가지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게 한 가지가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 수준이 너무 높다, 그 얘기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꾼돈이 너무나 많다, 대출이 지나치게 많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한 마진의 변동성, 이거는 이제 테슬라를 얘기하는 거겠죠. 마진이 심하게 흔들리는 이러한 종목들을 뭐 가려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16가지나 되는 기준을 가지고 추려낸 공매도 리스트에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리스트를 보시면 테슬라가 1위입니다. 무려 7개의 항목에서 선정이 됐다. 따라서 16가지의 공매도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7가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에버리지 애널리스트 레이팅이 홀드입니다. 보유 의견을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랑 현재 주가를 비교해 보면 3.3%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굉장히 낮은 목표 주가를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많은 기준에 부합되는 공매도 추천 주식은 월그린이고요. 44.5% 정도 올해 계속해서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홀드를 받고 있고, 하지만 목표 주가는 현재 주가에서 33% 이상 상승 여력이 나와 있고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시면요, 모더나도 나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홀드를 받고 있지만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리비안도 나왔습니다. 리비안 역시 5가지의 평가 항목에 부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는 평가를 지금 매수를 받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죠. 현재 주가에서 64%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도 흥미로운 종목은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이 지금 선정이 되고 있고요. 5가지의 항목에서 지금 부합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알라스카 에어라인도 나와 있고요. 자, 가장 마지막에 울프스피드가 나오는데요. 울프스피드는 이제 온 세미컨덕터랑 경쟁하는 전력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지금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홀드고요. 현재 주가에서 28%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목표 주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청정 에너지 기업 솔라 엣지가 나오고요. 홀드,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는 41%가 남았고요. 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플러그 파워 같은 경우도 5가지의 선정 기준에 부합이 됐고요. 홀드를 받고 있고, 다만 목표 주가는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66%나 주가가 떨어지면서 124% 상승 여력이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러한 종목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공매도 주식을 가려내는 평가 항목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매도에 적합한 기업이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요, 바로 앞 기사에서 공매도에 적합한 1위 기업으로 선정된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간만에 9.15% 일주일 만에 급등하면서 드디어 이제 조정이 끝나고 테슬라의 주가가 상승하는가, 이렇게 좀 기대감을 올려볼 수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뜻밖의 블랙 스완이 등장을 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테슬라의 최대 투자 리스크는 일론 머스크다. 따라서 일론 머스크가 조금 다시 말썽을 부리면서 테슬라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머스크가 반유대주의 게시물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인데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배경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유한 소셜미디어 X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X에 무분별한 반유대주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지 않아도 많은 항의가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차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반유대주의적인 컨텐츠에다가 지지를 했거든요. 댓글 하나를 굉장히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금요일 날 애플이라든지 디즈니 같은 대형 광고주가 광고를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을 했고요. 심지어는 백악관에서 지금 징계를 한다. 뭐 이런 파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X에서 반유대주의자들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머스크는요,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변증법적인 증오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게시물에 동의를 했습니다. 댓글을 어떻게 달았냐면요, 당신은 실제 진실을 말했다. 이렇게 호응을 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대인에 대해서 좀 혐오하는 발언을 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You have said the actual truth. 사실을 얘기한 것 뿐이다. 뭐 이렇게 지금 옹호하는 그런 댓글을 달았거든요. 자, 백악관은 머스크의 답변이 유대인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일부 테슬라 주주들은요,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의 최고 경영자인 머스크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표명했고, 또 일부 주주들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머스크의 CEO 직위를 정지시켜야 된다. 이러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목요일날 발표된 미디어 매터스의 보도에 따르면 친나치 컨텐츠 옆에 하필이면요, 애플, IBM, 모라클, 컴캐스트, 엑스피니티 브랜드, 브라보 텔레비전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업계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IBM은 상황이 해결될까지 X에서 광고를 중단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자, 또한 유러피안 집행위원회, 또 유러피안 커미션, 라이온 게이지 엔터테인먼트도 X에서 광고를 중단하겠다. 이러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월트 디즈니도 X에 대한 지출을 중단한다고 밝혔고요. 파라마운트 글로벌도 모든 광고를 중단한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밖에도 워너브라더즈 디스커버리가 플랫폼에서 광고 캠페인을 중단했다고 보도가 나왔고요. 컴캐스트도 X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더욱이 X의 최대 광고주인 하나인 애플 역시도 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을 일시 중지한다라고 발표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따라서 일론 머스크 개인에 대한 레피테이션 문제도 불거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X에 대한 경제적인 그 부정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상황이 악화되면서 일론 머스크가 어제 일요일 날 X를 통해서 자신을 변호했다라는 후속 기사인데요. 자,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신을 반유대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가짜 언론 보도에 반발을 한다. 따라서 지금 현재 언론이 자기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좀 억울한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자, 밑에 보시면 I wish only the best for humanity and a prosperous and exciting future for all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인류한테 도움이 되는 최고의 것들, 그리고 풍요롭고 찬란한 미래만을 나는 기원한다. 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 그런 해명입니다. 왜냐면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 그러한 그 포스팅에다가 댓글을 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따라서 조금은 경솔했다.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낮추는 모습을 보였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자, 어쨌든 테슬라의 주가도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자, 다음은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긍정적인 기사를 읽어볼까 합니다. 팔란티어가요, 드디어 $20를 넘겼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2년 만에 최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한 달 동안 긍정적인 소식에 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주가는요, 금요일날 오후에 3% 이상 상승한 $20.48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달을 보면 지금 1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38%나 주가가 급등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자, 이렇게 주가의 흐름이 좋은 이유는 일단 인공지능 기반 분석 애플리케이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 11월 2일 날 예상보다 나은 3분기 재무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이죠. 2020년에 상장한 이 회사의 주가는 현재까지 217%나 급등한 이후에 사상 최고의 한 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웨드부시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의 평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어닝 시즌의 핵심 주제는 AI 수익화가 테크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독, 그리고 팔란티어 모두 인공지능의 영향으로 견조한 실적을 달성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더 이상 꿈도 아니고요. 그냥 막막한 미래도 아니다. 이제는 정말로 분기마다 실적을 급등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말로 AI로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테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요, 무려 4억 6,300만 달러 규모의 미국 특수작전사령부와 단연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1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하는 등 다른 요인도 지금 주가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댄 아이브즈는 팔란티어의 목표 주가를 25달러를 부여하고 있고요.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댄 아이브즈는 팔란티어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기술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고요. 거시적인 경제 이야기가 지난 30년 동안 가장 큰 기술 혁명인 AI로 인해서 무색해지고 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뭐 경제가 둔화된다, 리세션에 빠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거시적인 경제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자,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은요, 1995년의 순간이 찾아온 셈이다. 1995년이 뭐냐면요, 닷컴 버블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라서 1995년부터 약 4년, 5년간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버블이 커지고, 그게 이제 깨져버린 게 바로 닷컴 버블의 붕괴잖아요. 따라서 지금부터 AI 때문에 다시 한번 버블이 형성될 것이다.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뉴스는요, 리오토 관련한 굉장히 커다란 긍정적인 뉴스입니다. 리오토가요, 항생지수에 편입이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중국 전기 자동차 기업 리오토의 주식이요, 금요일 날 항생지수의 구성 종목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부터 리오토가 굉장히 좋은 주가의 흐름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생지수는 참고로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도 세계적으로 약 576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패시브 펀드에 의해 추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패시브 펀드가 이제 중국 기업 리오토의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리오토는 12월 4일부터 항생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리오토의 주가는 5% 가까이 상승한 40.81달러를 기록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지금 80% 이상 급상승 추세를 지켜내고 있습니다. 리오토는 공매도 비율이 전체 유동량의 5.82%로 감소를 했고요. 따라서 이제 뭐 항생지수에도 포함이 되면 더욱더 변동성이 감소하는 이런 좋은 추세를 만들어내겠죠. 지금 현재 리오토에 대한 시킹알파 퀀트 등급은 강력 매수다. 자, 직접 한번 리오토의 펀드멘탈을 잠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킹알파 들어가서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주가가 4.97% 급등했고요. 장마감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레이팅을 보시면요, 퀀트 레이팅이 무려 5점 만점에 4.90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밖에도 SA 오토즈 레이팅도 지금 4.00이고요. 월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도 4.6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퀀트 레이팅에서 과연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랭킹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체 탑 오토모빌 매뉴팩처러 스톡 중에 3위에 랭크가 되고 있거든요. 1위는 토요타 4.97이죠. 2위는 수바루, 그리고 3위가 리오토고요. 4위를 보시면 BYD, 5위도 BYD죠. 자, 그리고 스텔란티스가 7위에 마크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지금 11위입니다. 3.35를 받으면서 1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뭐 그 위에 보시면 GM 같은 경우는 13위, 폭스바겐은 14위, 포드가 1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자동차 기업 중에서 지금 현재 수치적 분석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리오토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1월 20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화요일 날은요, 굉장히 커다란 이벤트 하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내려가서 하이라이트를 좀 보여드리면요, 11월 21일 화요일 날 엔비디아가 드디어 어닝을 발표하거든요. 자, 과연 엔비디아가 어떤 실적을 발표하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지금 현재 미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테마가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 선두주자는 엔비디아입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이번 어닝 실적에서 어떠한 모습을 발표하냐에 따라서 향후 미국 증시의 추세가 좌지우지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더욱이 같은 날 연준의 FOMC 미팅 지난 미팅의 회의록이 공개가 됩니다. 따라서 화요일 날 미국 증시의 방향이 굉장히 좀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급등하거나 아니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 날은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연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이 휴장을 합니다. 금요일 날은 열긴 하는데요. 이날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때문에 이제 반만 열고 금방 닫는다. 오후 1시에 미국 증시가 조기 마감되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짧은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굵직굵직한 뉴스는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준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는 계속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